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체가 결국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굳이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시작했을까요?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함이 아닌 그 속에 파헤쳐야 할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권력의 위치에서 바라본 세상과 아래에서 올려다본 현실 사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병우라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무역회사의 창업주인 강진우 회장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세대 간의 갈등을 낱낱이 파헤쳐 직접 경험해 보거라.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다. 회사에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가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 속에 숨겨진 실체를 직접 마주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고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탈락과 수많은 자기소개서 속에서 끝에 마침내 이루어낸 취업이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샜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사의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기둥과 대리석 바닥이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죠. 인사팀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하며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안내했고 오늘부터 우리 무역회사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흘렀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마케팅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업무에 열정을 보이며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듯 했어요. 이현수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만호 부장님이 오시면 조용히 해야 해요. 기분 나쁘시면 우리 모두 고생하니까요. 그가 직원들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보고서는 뭐가 이 모양이야. 다시 해. 정만호 부장의 첫마디는 고함이었습니다. 한 직원의 책상 위에 서류를 내던지며 호통을 쳤어요.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이 일상인지 주변을 살폈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회사 생활이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어제의 상황을 곱씹어 보았어요. 정만호 부장의 행동은 단순한 엄격함을 넘어선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신입이 벌써 출근했네. 이현수 대리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어제 많이 놀랐지? 하고 물었어요.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부장님이 오기 전에 할 일 좀 미리 해두려고요. 어제 분위기가 좀. 제 말에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참는 게 좋아. 정만호 부장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 끝이야. 이미 여러 명이 그 때문에 퇴사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걸까?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원칙은 인재 존중이었는데 말이죠. 오전 회의에서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만호 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하려고? 대학교 과제 수준이네.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장의 말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닌 인격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어요. 오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호 부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군대식 인사를 강요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모두가 어색하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다시 만호 부장의 얼굴에는 기분 나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팀워크 형성이 아닌 권력 과시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그루라는 입사. 4년차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만호 부장님이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팀원들 앞에서 그루의 말은 흐느낌에 섞여 끊겼습니다. 저는 그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사무실에 돌아오자 제 책상 위에는 만호 부장이 던져놓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시 해와.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 거야. 저는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더 나은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호 부장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지만 제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룸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어린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가 많이 변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문화가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만호 부장의 갑질, 직원들의 반응, 회사의 분위기까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가방에서 꺼내 자신의 책상 밑에 설치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며칠 밤을 새워 알아본 후였어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모두를 위한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와 같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만호 부장이 들어오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어제 마케팅 결과 보고서 다들 했겠지? 지난 분기 최악이야. 누구 책임지겠어? 만호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지난 캠페인은 타겟층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만호 부장이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내가 몇 년 일했다고 감히 의견을 내.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만호 부장은 제 책상까지 다가와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일이나 제대로 해. 이런 것도 못하면 회사 그만두는 게 낫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노트북에는 만호 부장의 갑질 증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캡처, 사내 메신저 대화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루와 점심시간마다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루 씨, 혹시 만호 부장님이 예전부터 저렇게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한 지 4년 됐는데. 계속 그랬어.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건지 알아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루는 주변을 살피다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남상일 이사님하고 대학 선후배 사이라서 완전히 끈이 있어. 몇 번 신고가 들어갔다가도 다 묻혔어.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내부 연결망이 있었군요.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설마. 그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걱정 마세요. 회사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정보를 노트에 추가했습니다. 남상일 이사 이름을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를 그렸어요. 만호 부장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만호 부장은 또다시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호 부장과 남상일 이사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번 납품업체 계약은 내가 말한 대로 했지? 네, 이사님 걱정 마세요. 다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월차를 신청한 동료는 당일에 취소당하고 부장의 개인 심부름을 거부한 직원은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놓치지 않고 수집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납품업체 관련 문서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현수 형, 혹시 납품업체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분석을 맡게 됐거든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저를 도와주었어요. 파일을 열어본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바뀐 납품업체는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남상일 이사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이거였구나. 저는 눈을 빛내며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회사 비리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계획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만호 부장과 상일 이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부장으로부터 머리가 너무 길어. 내일까지 자르고 와 라는 말을 들은 후배 직원이 좌절감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그루가 알려준 예전 직원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의 납품 내역과 결제 서류가 나타났어요. 역시 그랬어. 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호 부장이 담당한 계약들은 모두 시장가보다 20에서 30% 높은 금액으로 체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액은 어디론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캡처해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둔 증거 일부와 함께 내부 고발 메일을 회사 감사팀에 보냈어요. 저는 메일을 보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첫 판이 시작됐습니다. 뭔 일이야? 갑자기 회의실로 다 모이라고? 오전 11시.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 소집에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감사팀장과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최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만호 부장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감사팀은 당분간 관련 서류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만호 부장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만호 부장은 저를 노려보았어요. 너 혹시 내가 한 짓 아니야? 저는 당황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제가 뭘 어떻겠죠? 저는 신입이라 그런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는데요. 만호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점심시간, 그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내가 한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그루도 알잖아.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쳤어? 너 위험해. 만호 부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이 회사를 바로 잡을 거야. 그루는 제 결심에 찬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도울게.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동맹군이 생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저는 그루와 함께 동료들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대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직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만호 부장 때문에 퇴사했던 전 직원들까지 연락이 닿으면서 증언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과감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루와 현수의 도움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만호 부장의 갑질,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직원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나도 전화로 욕설 들은 적 있어. 야근시킨 후 결과물. 쓰레기라고 던진 적도 있어. 입사 한 달 만에 사표 쓸 뻔했어.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호 부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팀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버릇이 없어. 선배 말도 안 듣고 뒤에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이상한 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호 부장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회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 위협적인 말이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세워두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만호 부장은 저를 따로 불러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 자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해. 만호 부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먼저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보고서의 수치를 조금 조정해줘야 해. 저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명백한 회계 조작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부자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호 부장은 낮게 웃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순진한 놈이군. 이런 것도 못하면 회사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해. 저는 조용히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만호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넌 끝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납품 계약서, 회계 자료까지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익명이 아닌 제 이름으로 공식 내부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서병우 마케팅팀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파일을 감사팀장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이것은 정만호 부장과 남상일 이사의 비리에 관한 모든 증거입니다. 감사팀장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자네가 그 익명의 제보자였군?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익명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네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고 있나? 남상일 이사는 이 회사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감사팀이 만호 부장과 상일 이사의 모든 업무 자료를 압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고 몇몇은 제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그루와 현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알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내 메일로 공지가 왔어요. 내일 아침 9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회사에 큰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 판단을 믿는다.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쪽에는 감사팀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만호 부장과 상일 이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루와 현수가 양쪽에서 저를 지켜주듯 자리했어요. 감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최근 내부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정만호 부장과 남상일 이사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회사는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만호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모두 그 신입이 조작한 거예요. 만호 부장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진실입니다. 만호 부장이 분노에 차서 제게 다가왔어요. 이 자식이. 그때 회의실 앞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른 데의 노신사 강진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창업주 그리고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회장의 등장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만호 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오랫동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오늘은 직접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감사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면 내가 직접 나서야지. 계속해보게. 감사팀장은 다시 보고를 이어갔어요. 만호 부장과 상일 이사가 저지른 비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뒷거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만호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건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올바르게 일하는 것은 다르네. 내가 온 회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인재 존중, 정직한 경영, 할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죠. 만호 부장이 갑자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신입이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회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할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제가 조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실이고 여기 계신 많은 직원들이 그 피해자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만호 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넌 입사한 지 몇 개월 됐다고 이런 짓을.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만호 부장의 말을 끊었어요. 내 손자가 아니었어도 내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다. 만호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손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병우입니다. 무역회사 창업주의 손자죠.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만호 부장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교차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자는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더구나.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에. 만호 부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함정이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박정만호, 넌 해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만호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경호팀이 들어와 그를 조용히 밖으로 안내했어요. 상일 이사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역회사는 처음 세웠던 원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인재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회사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했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열렬한 박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을 때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잘했다. 병우야. 단 3마디뿐이었지만 그 말에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제가 너무 나선 걸까요? 회사에 혼란을 줬을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바른 방향으로의 혼란이 필요하단다. 내가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다면 회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지혜로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고 그루가 뛰어와 저를 꼭 안았어요. 강진우 회장님 손자였다니. 왜 말 안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모두의 도움이 필요했어. 현수가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회사를 물려받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배울 게 많아. 진짜 리더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모든 걸 알아야 하거든. 한 달 후, 저는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넓은 창문 앞에 서 계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깨는 좁아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였어요. 병우야, 이리 오너라. 저는 다가갔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무역회사의 모든 계열사가 보였어요. 내가 평생 읽어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공정함,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사를 이끌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보여준 것처럼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옳은 일을 위해 맞서 싸우는 사람이란다. 제 가슴속에 뜨거운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모습처럼 저는 이제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죠. 진짜 주인이 돌아왔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바라본 석양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누군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병우가 용기를 내어 회사의 부조리에 맞선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진우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서병우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